이런 식으로. 자, 봅시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슬프지만 뭐를 배웠냐? 이제 3차 방정식하고 이제 4차 방정식을 막 배운 다음에 막 인수분해 되는 걸로 푸는 방법에 대해서 막 열심히 배웠어요. 근데 이제 3차 방정식 중에서는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게 되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어디로 간다고 했죠?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로 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는 이제 근해 공식이었기 때문에 인수 정리를 거꾸로 해서 계수 비교법을 이용해서 뭐를 구해냈다?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유도해냈다.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근해 공식이었기 때문에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때 이렇게 3차 방정식에 잠깐 복습을 해보자면 3차 항의 계수를 A, 2차 항의 계수를 B, 1차 항의 계수를 C, 상수항을 D라고 했을 때 이거의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주면, 일단 뭐 그리스 문자가 많이 나오죠. 나도 그리스는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오메가까지 다 그리스 문자인데 좀 궁금하다, 나 그리스의 알파벳이 궁금하다는 친구들은 이제 네이버와 챗 GPT를 이용해서 한번 알아보시고요. 일단 저렇게 나온대요. 나도 잘 몰라요. 그래서 요 세 개의 근의 합을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가 뭐가 됐냐면 A분의 마이너스 B가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A분의 C가 됐고, 세 개를 곱한 알파, 베타, 감마는 A분의 마이너스 T가 돼서 이제 부호는 맞불, 뭐 계속 가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도 맞불이었죠? 근데 뭐 4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는 안 배우진 하지만 유도할 수는 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유도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맞불이 될 거예요. 혼자 막 자동으로 꺼지고요. 되게 신기합니다. 그러지 마. 자, 일단은 뭐 맞불로 가서 이제 외울 때 이제 외우시면 되겠고, 이제 요거가 딱 보면 알겠지만 어떤 곱셈 공식과 변형과 연결될 것인지는 느낌이 오죠. 항이 딱 3개가 벌써 딱 보이니까 항 3개짜리의 뭐 곱셈 공식 변형과 연관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항 2개짜리랑 놀았다면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곱셈 공식 변형,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 중에서 여러 가지 것들과 우리가 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문제가 대표 문제 몇이 되는 거죠? 대표 문제 6번이 딱 되는 거죠. 대놓고 여러분들이 배웠겠지만. 그래서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이 되겠고요. 이거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1이 되겠고요. 알파, 베타, 감마, 알파는 마이너스 4가 되겠고요.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를 근과 계수의 공식을 쓰면 맞불 마니까 잘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1번부터 이제 놀기 시작하는 거죠. 1번을 봤더니 분수식이 나오죠. 이런 분수식이 나오면 당연히 연산할 때 뭐 해야 되는지는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으니까 알겠죠? 뭐 해야 되죠? 통분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통분하다 보면 알파, 베타, 감마가 되겠고, 여기 베타, 감마 해서 이제 이렇게 올라와요. 통분하면.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거는 마이너스 4. 답은 2가 되겠다. 이런 이제 심심한 문제가 되겠고요. 또 2번의 문제는 곱셈공식 변형이랑 노는 거죠.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은 다 알겠지만, 여러분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제곱에서 2배의 알파, 베타, 감마, 알파를 빼주면 되겠다. 이것도 이제 곱셈공식 변형이죠. 그래서 항상 말하지만 근과 계수의 관계와 곱셈공식 변형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항상 같이 가는 거다. 그냥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다 보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1의 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2배 얘가 마하니까 결론은 1 더하기 8이 돼서 몇이 된다, 얘는 9다. 이런 문제들이죠. 이런 그지 같은 문제들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넘어가면, 좀 지우고. 이것도 이제 우리가 1단원에서 좀 나왔던 것들인데, 이제 얘가 또 나옵니다. 1단원에서 좀 나왔는데,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그 다음에 베타 제곱, 감마 제곱, 그 다음에 감마 제곱, 알파 제곱. 요거는 여러분 다 알겠지만 뭐를 제곱한 곱셈공식 변형이냐면 얘를 제곱한 곱셈공식 변형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거죠. 알파, 베타, 감마,
감마 알파를 제곱한 거에서 빼기 2배의 알파 베타 감마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되는, 그러니까 뭐 2개씩 곱해가지고 빼줘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를 곱게 해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어디서도 나왔었다? 여러분들 이제 그 1단원에 보면 곱셈공식 변형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유제에 있었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이런 제곱은 요 알파 베타 감마에서 요 제곱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이렇게 바뀐 거예요. 결론이 이렇게 바뀐 거에서 이렇게 이제 구해보면은 마사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배,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2고 알파 베타 감마 더한 거는 1이고, 그래서 16 더하기 4니까 뭐 20이 됐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풀게 되는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제곱. 세제곱 정말 하기 싫죠? 그죠? 공식 기억, 선생님 저 이거 공식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이제 벌써 이제 까먹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들의 머릿속에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먹는 건가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정도로 이제 오래됐는데, 얘는 어떻게 되죠? 공식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에다가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감마, 마이너스 감마, 알파 플러스 3 알파 베타 감마가 된다는 이 놀라운 공식이 신경에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식에다 다 대입을 하면 답이 나오는데, 아까 전에 그래도 우리가 얘를 구해놓지 않았나요? 얘를 아까 뭐라고 구했느냐? 9인가? 그래, 9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얘는 몇이었냐? 1이죠. 1은 뭐 안 써도 되죠. 그다음 얘는 얘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 되겠네. 주어 반대로 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여기는 13 빼기 6, 3, 18? 그래서 되겠네요. 뭐 1은 어차피 신경 필요 없고, 더하면 13에서 곱하면 마이너스 18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8이 되겠고, 답은 마이너스 5가 되겠다. 뭐 이런 이제 답이 좀 틀린데요. 네, 틀렸죠? 이거 마이너스 2였구나. 미안해. 마이너스 2였네.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2니까 답은 이제 7이 됩니다. 이런 문제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오랜만에 이거 곱셈공식 변형 얘를 오랜만에 보죠? 그죠? 아닌가요? 중간에 본 적 별로 없잖아요. 그죠? 하여튼 뭐 다시 소환되는, 뭔가 공부하다 보니까 곱셈공식 변형이 계속 나오고 있다. 짜잘하게. 결론은 이제 외우고 싶지 않지만 외워야만 할 수밖에 없는 슬픈 현실을 증명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유제들을 다 보시면 보이나요? 다 그냥 계산 겁나 문제죠. 다 이제 곱셈공식 변형 문제고 다 이제 계산 문제예요. 사실 뭐 이 공식을 못 썼다. 못 쓰긴 어렵지 않을까요? 뭐 이거 그냥 공식대로 그냥 쓰는 거는 뭐 왜 이게 어렵겠어요, 설마? 뭐 이거 계산하는 것만 연습하시면 결론은 여기 곱셈공식 변형이죠. 요거 못 외웠다. 뭐 유도하면 되지 않을까? 뭐 못 외우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뭐 못 외웠다고 치더라도 뭐 금방 유도하면 되거든요. 이거 사실 못 외웠다고 하는 친구들은 아직까지 보지 못했지만 혹시 그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유도할 수 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유제 중에 표현 더하기 문제 중에서 그래도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들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냐? 6-4번 하나 풀어보죠. 넘어가기 전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푸시고 나중에 이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죠? 이거의 세근은 알파, 베타, 감마인데 알파, 베타, 감마가 2대 3대 4니까 그냥 이렇게 쓰는 경우 알파, 베타, 감마를 2알파, 3알파, 4알파라고 이렇게 쓰는 거죠. 우리가 2대 3대 4니까 근을 그냥 2알파, 3알파, 4라고 이렇게 두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둘 수 있겠죠? 2대 3대 4라고 했으니까 알파, 베타, 감마가. 그 다음에 이제 식이 3개만 나오면 되는 거야. 왜 식이 3개만 나오면 되냐? 딱 보니까 미제식 횟수가 몇 개야? 3개.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3개는 근과 계수관계로 나오잖아. 그럼 이제 연립방정식을 잘 하면 풀린다, 안 풀린다? 그런 얘기죠. 결론은. 그래서 세근의 합을 구하면 뭐 2알파, 3알파, 4알파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9가 됩니다. 알파가 나와요.
깔끔하게. 알파가 몇이죠? 1이에요, 그냥. 그래서 근이 2, 3은 4예요. 깔끔하게 아주. 그 다음에 이제 두 분의 이제 두 개씩 곱해서 더하잖아. 2, 3은 6, 3, 4, 12, 2, 4, 8. 이게 이제 A죠. 그래서 A는 몇인 걸 알 수 있냐면 26이죠. 세 개 다 곱해요. 6, 4, 24는 마이너스 B가 되는 거니까 B는 마이너스 24가 나오는 거죠. 공식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A 더하기 B는 몇이 된다? 2다. 뭐 이런 문제죠. 어렵지 않죠?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렵지 않으니까 맞으라고 내는 문제예요. 그래서 맞으라고 내는 문제가 나오면 연습하셔서 맞으면 된다. 뭐 어려울 게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잘 풀 거라고 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제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얘가 이제 들어가는 데도 있고 안 들어가는 데도 있을 텐데 보통 여기 백양고등학교는 잘 안 들어가는 것 같고 2차 함수 최대차수까지가 보통 중간고사 시험 범위인 것 같고 어떤 학교들 가운데서는 이 고차 방정식이 중간고사 범위에 들어가는 데도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얘는 중간고사 때 보일 수도 있고 기말고사 때 보일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죠. 학교마다 조금 차이점이 있겠다. 자, 그 다음에 대표 문제 7번은 이제 더 알겠지만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거꾸로 해서 근을 주면 3차 방정식을 만드는 게 나오는 거죠. 항상 이제 앞으로 갔으면 뒤로 가는 문제가 나온다 안 나온다? 항상 나와요.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앞으로 갔다면 뒤로 가는 문제는 무조건 나오고 근데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은 뒤로 가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나 봐요. 탄에. 뭐 되게 어렵진 않은데 되게 어렵게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어려워합니다. 자, 여기서 이거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준 거죠. 결론은 이제 근각이 생겼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3이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마이너스 플러스 2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가 1이라고 준 거죠. 그죠? 이때 이제 근이 바뀌어요. 근을 바꾸는데 결론은 근이 뭐로 바뀌냐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로 바뀐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통해서 뭐를 만들라는 거야? 3차 방정식을 만들어라 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세근을 통해서 세근의 합과 곱과 이걸 따로 구해야 되는데 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얘가 근이면은 인수 정리를 써서 3차 방정식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거야. 알파 플러스 1이 근이 되면 어떤 인수를 가지냐면 이런 인수를 가질 거예요. 근데 이걸 전개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뭐 내가 써볼게 이렇게 인수 정리를 벌써 이제 전개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가고 있죠. 아닌가요? 이거를 가고 싶다는 사람이 약간 변태적인 성향이 있다라면 단언하셨어요. 이건 뭐 당연히 가고 싶지 않지. 인수정리로 간다는 건 이게 상당히 힘든 거다. 그래서 이제 근과 계수관계를 정해서 거꾸로 가는 방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수정리도 갈 수도 있긴 한데 계산이 별로 안 이뻐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안 가죠. 뭐 간단해지면 갈 텐데 가고 싶으면 전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세근의 합을 구해요. 다시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 이제 새롭게 근과 계수를 만듭니다. 근데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더하기 3이니까 얘가 몇이었어? 3이었잖아. 이게 6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둘씩 곱해요.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더하기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 더하기 감마 플러스 1, 알파 플러스 1 해서 또 얘를 또 구해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전기해보면 이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나오고 여기서 알파 나오고 베타 나오는데 이게 알파, 베타가 몇 개씩 나오냐면 2개씩 나와요. 전개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결론은.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나오고요. 여기서 알파 이렇게 나오지만 여기도 알파가 나오니까 알파, 베타, 감마가 2개씩 나와요. 그 다음에 1, 1, 1, 1에서 몇이 나온다? 이제 3이 나온다는 거죠. 이것도 뭐 이제 계산이 뭐 엄청 간단하진 않아요. 그래서 얘가 몇이었냐 아까 봤더니 2였어요. 그 다음에 얘는 3이니까 2, 3은 6 더하기 3이 돼서 몇이 되냐면 11이 되네요. 그 다음에 3개 곱해요. 뭐 얘도 엄청 간단하지 않죠? 얘를 이제 곱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알파, 베타, 감마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나오겠고,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나오고 1이 나옵니다. 전개하면 일단 그대로 넣어요. 얘가 1이고 얘가 2인가? 2고 얘가 3이고 얘가 1이니까 결론은 7인가? 7. 근데 이제 이거를 거꾸로 쓰는 거죠. 맞불 마니까 x 세제곱 쓰고 마이너스 부호 붙여서 6x 제곱 쓰고 플러스니까 11x 쓰시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7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거꾸로 맞불 말을 통해서 다시 개수를 찾는다 안 찾는다? 뭐 이런 문제야. 그지 같은 문제죠? 하여튼 뭐 이쪽도 엄청 이쁘진 않아요. 근데 인수정리보다는 낫다 해서 가는 것 뿐이지 계산 자체가 엄청 이쁘진 않으니까 이거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암산으로 막 벌써 도는데 뭐 여러분들이 그럴 일은 없겠죠 벌써부터. 그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나처럼 많이 연습하진 않았을 테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제 노가다죠. 그러니까 이런 고등학교 수학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조금 걸리는 연산들이 많아요. 근데 왜 시험 시간은 50분밖에 안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부족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부족한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부족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빠르게 풀어서 내가 아는 걸 다 맞추고 모르는 건 잘 찍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나오고 생각보다 이제 수학 시험이 이제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 중에 뭐냐면 이 한 문제는 배점이 크잖아. 그러니까 찍는 거에 되게 영향이 큰 거야. 그러니까 나는 사실 실제로 수학을 만약에 여러분 시험대로 내게 만들려고 그러면 거의 다 서술형으로 내야 되는 거죠. 솔직히 얘기해서. 선생님들이 좀 힘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찍어서 맞추는 거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력대로 나오게 하려면 결론은 뭐 오지선다형의 한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조절하기 위해서는 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되게 간단하게 보면 첫 번째 올 서술형으로 낸다. 문제 또 채점할 때 사람들이 이제 죽어나니까 방법 두 가지는 오지선다형에서 십지선다형으로 올린다. 답안지를 늘리는 거죠. 찍어서 맞을 확률 자체를 줄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시력대로 점수가 나오게 만들고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한두 문제로 등급이 왔다 갔다 하고 그걸 찍는 거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불합리하게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보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는 거지만 내가 교육부 장관도 아니고 선생님 힘이 없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다. 그래서 항상 이제 시험 보고 나면 분명히 더 못하는 친구들이 더 잘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잘 찍어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리고 서술형이 없으면 그 가능성이 훨씬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서술형이 없다라고 좋아할 만한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냐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친구들만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노력했던 친구들은 서술형이 없어지면 좋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죠. 그리고 시험대로 안 나오고 누가 잘 찍었냐로 갈려지는다고 생각을 하면 기분이 안 좋겠죠. 대부분은 다 똑같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7-4번을 한번 볼까요? 이번에 문제는 이제 근이 그지 같아요. 반대가 됐죠. 자, 그러니까 어차피 뭐 여기서 개념 자체는 다 똑같아요. 어차피 근과 계성계획 쓸 거야. 근과 계성계획 쓸 건데 근이 좀 그지같이 보이는 거죠. 어차피 개념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것도 근과 계성계획 쓰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 이거 어차피 개념은 똑같아요. 여러분들 뭐 다른 개념 쓰는 게 있냐? 없어요. 뭐가 있겠냐? 뭐가 있어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지나가는 강아지도 알만한 개념이에요. 이렇게 첫 번째 게 나오고 이제 두 번째 거 근과 계성계획 쓰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알파 베타 분의 1, 베타 감마 분의 1, 감마 베타 분의 1이 몇이 되는 거죠? 5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개씩 곱하면 이게 이렇게 두 개씩 곱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어떻게 돼? 알파 베타 제곱 감마 분의 1 이렇게 곱하면 그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알파 베타 감마 제곱 분의 1 그다음에 알파 제곱 베타 감마 분의 1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개씩 곱해서 더하면 그게 몇이다?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 개 다 곱하죠. 그럼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제곱 돼가지고 그게 몇이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개념은 쓴 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양수 A, B, C를 어떻게 다 찾아라 그 얘기예요. 양수 A, B, C를 찾아라 그런 문제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미지수를 보자면 알파, 베타, 감마는 사라지고 누가 남아야 되는 거죠? A, B, C가 남아야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자면.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보면 얘를 보자마자 또 슬프지만 통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이잖아요. 뭐 분수식을 통분 안 하고 푸는 경우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통분하면 이렇게 돼요. 알파, 베타, 감마가 되겠고 위에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되겠고 이렇게 통분하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이었죠?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C고 얘가 몇이었죠? 마이너스 A였으니까 이렇게 나와요. 결론은 C분의 A가 뭐다? 5다 라는 게 첫 번째 주어집니다. 이제 두 번째 식도 얘를 이제 통분하겠죠. 통분하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이 되면서 여기는 알파, 감마가 올라오죠. 그러니까 결론 이렇게 올라와요. 결론.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얘는 이제 알파, 베타, 감마의 제곱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C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B가 되는 거죠. 이게 3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C 제곱분의 1 아니에요? 맞아, 안 맞아? 그럼 C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1이겠죠? C가 1이 되겠고, 여기다 C 1 대입하면 B는 몇이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고. C가 1이니까 A는 몇이 된다? 뭐 이런 문제인 거죠. 뭐 되게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겠지만 실제적으로 쓴 개념은 그냥 연산과 근과 계수의 관계밖에 없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뭐 문제가 어렵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다 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 뭐 계산이니까 결론은 개념 자체는 별로 쓰는 것도 없고요. 이렇게 이제 근과 계산계에 관련된 문제들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꼭 연습하셔서 맞아요. 이런 문제들은 틀리면 안 되겠죠? 누가 봐도 틀리면 안 된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거 틀리면 뭐 나머지 어려운 문제 어떻게 하려고요? 그렇죠? 뭐 답이 없어지죠? 이런 문제들은 무조건 맞춰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국생문식 변형도 다시 한번 소화하면서 여러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우리가 이제 7시부터 오면 좋은 점이 이제 집에 안 갈 수도 있다. 그래서 남아서 신나게 공부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숙제 안 하는 친구들한테 이제 남아서 다 풀고 가라. 그런 식으로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죠. 어차피 수학은 남아 자기가 해야 돼요. 결론은 뭐 내가 아무리 옆에서 뭐 1타 강사여가지고 뭐 아무리 잘 설명한다고 해도 결론은 여러분이 안 하면 답이 없습니다. 이건 뭐 누구나 다 똑같이 얘기할 거고. 자, 이제 3차 방정식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혈례근 문제랑 혈례근과 근과 계수의 관계가 섞여져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는 0에서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힌트가 뭐냐? 유리수 a, b가 가장 큰 힌트죠. 갑자기 유리수? 그러면서 이제 모든 개수가 이제 뭐가 된 거죠? 유리수가 된 거죠. 모든 개수가 유리수가 된 거고 1하고 마이너스 3도 유리수고 a, b도 유리수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근이 1하고 1-3은 줬어요. 두 개밖에 안 줘서 하나 더 있는데 3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이 유리수라는 조건 때문에 혈례근이 돼서 나머지 항은 뭐가 된다? 그럼 끝난 거죠. 그러면 이제 근거하게 생겨 있어서 A랑 B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결론은 이 문제는 혈례근의 개념과 근과 계수관계 문제예요. 결론은. 뭐 대단히 어려울 것도 없는 문제죠. 그래서 이제 A를 구하려면 이렇게 둘씩 다 곱해요. 1하고 1-3 곱하면 1-루트 3이 되겠고 얘네들이 곱하면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고 또 이렇게 곱하면 1 플러스 루트 3이 되겠죠. 이게 A예요. 근각이 생겨서 없어지죠. 이렇게 깔끔하게 0인가요? 아주 깔끔하게 A가 0이 나옵니다. 세 개를 다 곱해요. 이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2였죠. 마이너스 2네 곱하면 그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B랑 같겠죠. 근각의 관계를 통해서 B는 몇이 된다? 그치? 허무하죠? 이게 뭐 대단한 거 없죠? 사실 여기서 쓴 거는 그냥 혈례근 하나 썼다. 유리수, 혈례근, 그 다음에 근각의 관계 끝. 뭐 심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게 되죠. 이번 문제는 약간 더 계산을 약간 더 복잡하게 줬지만 같은 개념의 문제다. 크게 뭐 달라지는 개념은 없다. 자, 여기서 다 이제 A, B가 이제 실수 A, B라고 주면서 혈례근 뭐 그런 얘기죠. 딱 그려봐요. 눈치채겠죠? 한 근이 뭐였냐? 1-2하이면 나머지 한 근 뭐가 됐어? 혈례근이니까
1 플러스 여기까지 다 몰라. 근데 나머지 모르니까 그냥 알파 넣습니다. 근데 이제 알파를 찾을 수 있는 힌트가 어디 있냐면 5에 있어요. 여기 있는 거죠. 얘를 아니까. 그래서 3개를 곱하면 근각계승계에서 1-2i 1 플러스 2i랑 알파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5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나머지 근을 찾을 수 있고, 나머지 근을 찾게 되면 얘도 다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 같은 거의 개념 아닌가요? 달라진 게 있나요? 없죠? 이게 1 빼기 4i 제곱이니까 5잖아 이게. 그럼 알파는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뭐 이런 문제인 거죠. 그래서 뭐 대단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알파가 마이너스 나오겠고, 이제 a를 구하려면 다 더해요. 다 더하면 1인가요? 이렇게 다 더해보면 알겠지만 없어지고 1이고 이게 a예요. 그래서 a는 1이다. 둘씩 곱하죠. 이렇게 곱하면 몇이죠? 5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 2i 플러스 2i,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 이게 b죠. 없어지고 5 빼기 2니까 3이죠. b는 3이다. 이런 문제죠. 그냥 계산 문제죠 사실. 그래서 여기 파트의 문제도 뭐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심심풀이 땅콩 오징어로 뭐 이상한 문제들이 있네요. 8-4번 같은 문제 보면은 갑자기 다차 방정식이 나오면서 뭐 켤레근 문제가 나오는데, 다차 방정식은 배운 적도 없지만 뭐 예상해보면 2i가 한 근이면 나머지 한 근은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i가 되는 거고, 또 1-i가 한 근이면 나머지 한 근은 뭐가 되는 거죠? 1 플러스 i. 그걸 통해서 인수정리를 써서 풀던지 뭐 이렇게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다차 방정식의 근각계승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8-4번에서 우리를 갑자기 이런 문제들이 가끔 나오면 공식을 외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정말로 개념적으로 잘 공부한 친구들은 뭐 어떻게 풀이긴 하는데, 안 그런 친구들은 이제 우수수 어떻게 되는 거죠? 집에 가는 거죠. 왜냐면 이건 외운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문제가 거의 출제되진 않겠지만 가끔 출제가 되면 이제 애들이 다 집에 가는 겁니다. 다 소풍 하듯이.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대로 개념적으로 배웠던 친구들은 이거 켤레근 문제네. 왜냐면 모든 개수가 실수예요. 모든 개수가 실수니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들을 응용해서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 봤지만 풀어내는 만한 능력이 있으려면 개념적으로 잘 공부를 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모든 개수 1, A, B, C, D가 실수기 때문에 2i가 한 근이면 마이너스 2i도 한 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i도 한 근이면 1 플러스 i도 한 근이 된다라고 해서 이제 인수정리 쓰는 거죠. x 빼기 2i는 이렇게 되겠고, x 플러스 2i가 되겠고, 얘는 x 빼기 1 플러스 i가 되겠고, 얘는 x 빼기 1 빼기 i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나눠봅시다. 그래서 이제 조금 뭐 해보자면, 그래도 이렇게 먼저 전개를 하면 조금이라도 계산이 조금 더 쉽게 나오긴 하겠죠? 아닌가요? 이렇게 하면 x제곱 마이너스 4i 제곱이니까 플러스 4가 되죠. 그래서 결론 여기가 x제곱 플러스 4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럼 얘도 부호 같은 거 x-1을 제곱해요. x-1의 제곱에서 i 제곱을 빼면 플러스 1인가요? 맞아요. 합차로 한 거예요. 부호 같은 거에서 제곱해서 부호 반대인 거 제곱 뺀 겁니다. 합차로. 그래서 어떻게든 계산을 잘해요. 그럼 요거 계산하면 뭐 나오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전개하면, 그래도 이렇게 전개하면 조금 할만하죠? 그래도 뭐 별로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긴 하겠지만 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왜냐? 근각계승계 모르기 때문에. 뭐 유도해서 만들어서 써도 되긴 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이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더 빠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냐? x 4제곱 나오겠고, 세제곱은 나올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2x 세제곱이고, 제곱은 이렇게 2x제곱, 4x제곱에서 뭐가 나온 거야? 6x제곱. x는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요. 8x.
플러스 8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고, 뭐 A, B, C 다 구하는 거냐? 얘네들이 마이너스 2하고 6 더하고, 그 다음에 CD는 빼요? 네. 그럼 여기 부호 반대니까 플러스 8,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어차피 없어지네요. 답은 이제 4가 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응용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엄청 어렵지 않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근과 기세 관계와 이제 켤레근에 관련된 개념들이 우수수도 나온 거고요. 이제 그 마지막 대표 이제 9번은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오메가 문제가 드디어 출제가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80제곱 원래 봐야겠네. 그래서 이게 별로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는데,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뭐 이게 무슨 소린가요, 선생님이? 뭐 먹는 건가요? 어릴 수 있는데 충분히 여러분 마음이 이해가 되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자,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여기 오메가 문제를 볼 텐데, 오메가 문제는 일단은 켤레 복소수가 안 나올 때는 차수를 낮추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대표 9번에서 이 개념 x제곱은 1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여기 인수분해 3차 방식을 풀었잖아. 넘기면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 인수분해하면 이때 1이라는 식은 나오겠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허근이 두 개가 나오는데 그 한 가지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 근은 결론은 1이 있는 거고, 여기서 나오는 근이 뭐죠? 오메가의 켤레 복소수라고 하는 거죠. 허근 나오는데, 그래서 결론은 이 근이 3개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오메가를 일단 대입하면 당연히 근이니까 성립을 하기 때문에 오메가 세제곱은 뭐가 된다? 1이 된다는 게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이 오메가가 여기에도 근이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해서 성립한다? 성립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 두 식의 의미는 무엇이냐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결론은 이 W 세제곱은 1이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차수가 3 이상인 거를 다 2차 이하로 떨고요.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W 5승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W 3승 곱하기 W 제곱인데 W 3승이 1이니까 W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W 3승이 1이라는 걸 통해서 무조건 우리가 아무리 높은 차수라도 2차 이하로 떨어져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얘는 무슨 일을 하냐? 여기서 보면 알지만 W 제곱은 마이너스 W 마이너스니까 2차를 1차로 바꿀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걸 넘기면 W 2차가 몇 차로 바뀌죠? 결론은 이 두 개가 있으면 무조건 1차 이하로 떨굴 수가 있어요. 차수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식을 정리할 때 차수를 이제 떨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결론은 이 두 개의 식을 통해서 높은 차수를 어디까지 떨굴 수 있다? 무조건 1차 이하로 떨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거 관련된 예제들이 1번과 2번인 거예요. 결론, 이 순환하는 거. 이런 순환하는 종류들과 이런 규칙들을 통해서 차수를 낮추는 문제들과 뭐 순환하는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런 문제 유형들을 같이 한번 풀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뭐 암묵적으로 여기는 안 써있지만, 이런 이 두 개의 공식이 어떤 일을 하냐? 차수를 확 낮춰준다. 1차 이하로. 뭐 여기는 안 써있어요, 개념적으로는. 하지만 나한테 배운 친구들은 알아야 되겠죠? 모르면 안 된다. 여기 W 80승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W 40승이 있고 플러스 1이 있는데, 80승은 3으로 나눠요. 3승 1이니까. 그럼 나머지가 몇이 남죠? 3, 2, 6, 6, 3, 18, 2 남나요? W 제곱이 남는 거죠, 어차피. 왜냐면 3승의 3의 배수로 가는 건 다 1이니까 다 사라져요, 어차피. 얘는 남으면 어떻게 되죠? 3, 1, 3, 3, 3, W가 남네요. 되네. 근데 이거는 뭐 굳이 W 제곱이 안 바꿔도 이게 0이니까 0인 거예요. 그치? 어차피 사라지게 되는 거지, 이거 무조건. 그 다음에 이제 2번도 이제 뭐 이런 느낌으로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오메가 세제곱해서 어디까지 갔죠? 18제곱. 오메가 18제곱까지 이제 여기 나오는 그때까지 갔죠? 열심히 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보통 3개씩 도는데 W 3승은 또 1이죠. W 4승은 W가 되겠죠. 그 다음에 W 제곱이 되니까 2, 5 이렇게 가면 다 0이에요. 이 다음에 3개씩 5. 그러니까
0까지 끝나고, 그러니까 2까지 돼서 0이고, 5까지도 0이고, 8까지 0이고, 뭐 11, 14, 17까지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남죠? 18 혼자 남는 거예요. 외롭게. 그럼 얘는 또 W3승의 6승이기 때문에 결론은 1이라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규칙 있게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복소수에서는 그 I 4승이 1이었잖아. 기억나니? 네, 기억나요. 이게 1이 될 때까지가 순환하는 거니까 이게 4개씩 정의 규칙이 많았다면 여기 3승 1이니까 3개씩 더 규칙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 예창해 보면 5승이 만약 1이었다 그러면 5개씩 규칙이 있을 확률이 높겠구나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추론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복소수 때 그때 그 규칙이 있었던 문제들과 약간 비스무리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약간 복소수 파트. 우리 배운 지 조금 됐나요? 조금 됐죠? 하여튼간에 그 복소수 뭐 엄청나게 뭐 재밌진 않았지만 이상한 수를 배워가지고 존재하지 않는 수를 배워서 또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뭐 그런 느낌인 거죠.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 이런 그러니까 차수를 낮추거나 규칙하는 거는 이 두 개 가지고 충분한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오메가의 혈례복수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거는 근거하게 생겨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오메가랑 오메가 반은 1인 거죠. 이건 이제 근과 계수 관계 통해서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는데 그죠? 이 두 군의 합과 두 군의 곱으로 그냥 쓴 거예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 뭐 다 알고 있죠? 근데 이것도 뭐 외울 필요는 없는데 뭐 금방 유도하면 되니까. 아니 그래서 3번에 보면은 드디어 누가 나오느냐 혈례복소수가 나올 때가 있어요. 문제 유형들 중에서 크게 보자면 그래서 뭐 얘기하고 있진 않지만 이 오메가 혈례복소수가 이렇게 띠리리 나오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가끔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혈례복소수가 나온 거예요. 어디서 이제 출몰을 했냐 여기랑 여기서 이렇게 출몰을 한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얘로 갔는데 얘가 이제 근과 계수 관계잖아. 근과 계수 관계면은 거의 또 누구랑 연관이 될 수밖에 없냐면 운명적으로 구생공식 변형이죠. 뭐 거의 가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둘이 묶고 이렇게 둘이 묶어서 일단은 곱셈공식 변형을 쓰는 거죠. 왜냐면 이게 근과 계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결론은 이제 근거와 계수 관계가 나오면 곱셈공식 변형은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건 원래 운명적이죠, 거의. 이혼도 못해요.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사야 돼. 이런 이제 더하죠. 이렇게 쓰는 거죠, 쓸 때. 얘는 이제 통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W랑 W 바에다가 W 더하기 W 바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통분하면. 그죠? 그 다음에 1 플러스 W 제곱인데, 봐봐. 1 플러스 W 제곱 넘어가면 뭐가 똑같아? 마이너스 W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얘는 W분의 마이너스 W예요, 결론은.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1이죠. 그러니까 얘가 1이죠. 1 쓰시면 되겠고요. 얘는 곱한 거 몇이었냐, 그래? 1이 더한 게 마이너스 1. 이게 마이너스 1. 얘도 마이너스 1. 얘도 마이너스 1이죠. 마이니까 몇이 되는 거죠? 마사 3이 답인 거죠. 그냥 허무하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제들 중에서 보면 크게 보면 두 갈래로 나눠지는데 좀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오메가만 나와서 이 오메가의 차수를 낮춰서 푸는 문제가 첫 번째 유형이 나오겠고요. 가끔 보면 오메가의 혈례복소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면 그때는 여기로 가요. 이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은 여기 유형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풀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른쪽 265페이지에 있는 4가지 문제를 다 풀어보시고 쉬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잘 못 풀어서 내가 많이 좀 풀어줘요, 여기가. 뭐 잠깐 푸시던지, 뭐 쉬는 시간 겸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질문도 많이 받고 그럴 테니까. 자, 9-1번으로 이제 가시면, 9-1번으로 가시면, x 세제곱이 1인, 뭐 혹은 오메가니까 뭐 다 알겠지만 오메가 제곱은 1이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다 라가지고 노는 거죠. 그래서 1번 문제는 고차식이니까 차수를 낮춰라 뭐 그런 문제죠. 결론은 뭐 이건 뭐 이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3으로 나누면
오메가 11은 뭐로 바뀌죠? 오메가 제곱으로 바뀔 거고, 얘는 7, 3, 21이니까 오메가로 바뀔 거고, 얘는 3으로 나누면 나눠 떨어지니까 1이 되겠네요. 그 얘는 별은 뭐죠? 얘는 0이다. 뭐 이건 쉬웠을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럼 2번으로 넘어가면 2번도 이제 차수 다 낮춰야 돼요.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5, 7, 그 다음에 이제 9, 그 다음에 11까지 가네요. 차수 다 낮춰요. 그럼 얘는 그냥 오메가가 되는 거고, 얘는 1이죠. 오메가 세제곱은. 얘는 오메가 제곱이 되겠고요. 얘는 7이니까 오메가가 되겠고요. 얘는 1이 되겠고요. 얘는 오메가 제곱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3개씩 보통 규칙이 있죠. 다 보면 있어요. 대부분. 다 0이에요. 얘도 0, 얘도 0이니까 얘도 0이다. 찍어야 된다면 0으로 찍어야 되겠다. 뭐 그런 느낌. 네, 뭐가 더 되나? 통화하고 있으면 다 했으면 애들 보내고 퇴근하세요. 가도 돼요? 아니, 몇 시에 보내는지 한번 일단 잠깐 물어보세요. 선생님한테. 맞아. 자, 그 다음에 한 번은 느낌이 오메가 바가 나온 거 보니까 느낌이 오죠? 통분을 해야 되겠고, 여기서 이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바를 곱한 게 1이라는 걸 통해서 놓으면 되는데, 통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플러스 오메가 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하게 되면은 결론은 2 빼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나올 거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제 다 푼 거예요. 집어넣으면 돼요. 저 위에. 그죠? 집어넣으면 됩니다. 뭐 걱정할 필요 없어요. 1 빼기 얘가 뭐였냐?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고요. 얘는 1이에요. 위에는 2 빼기 얘가 마이너스 1이죠? 1이 되는 거죠. 그럼 밑에도 3이고 위에도 3이니까 답은 결론은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나올 수가 있겠다. 자, 맞아, 뭐, 이 오메가 쪽 문제가,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시켜보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뭐 다 그런 거니까, 원래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고차 방정식에서 제일 싫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다. 모든 친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다 똑같이 얘기한다. 항상. 뭐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다. 자, 9-2번 문제로 보자면, 이번에 이제 마이너스 1이죠. 새롭게 만들어내야 되죠. 네, 안 가르쳐줬습니까? 안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안 가르쳐도 이제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내가 이제 바라는 거죠. 근데 그걸 넘겨서 함정 넘겼으니까 x제곱 플러스 1은 0이니까 또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겠죠. 나는 이제 여러분은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알기 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근이 요 근 중에 하나가 뭐가 되는 거야? 오메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얘 근은 뭐가 나오냐면 x근은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오메가 나오고 오메가 플랫복수수. 근데 이 오메가랑 달라요. 그래서 이 오메가를 다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냐면 오메가 세제곱이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근데 여기다 오메가 제곱하면 성립판인 거니까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근과 같은 게 또 쓰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1이고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곱한 것도 1입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제 좀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기억부터 보는 거죠. 이제 차수 낮춰야 되는 강력한 문제라는 거를 이제 보자마자 아셔야 됩니다. 이게 뭐 보자마자 알아야 돼요. 이렇게 이제 구해야 되는데 W5승은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약간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W5승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W5승은 W3승 곱하기 W제곱인데 W3승이 마이너스 1이니까 결론 얘가 마이너스 W 제곱이 나옵니다. 약간 차이가 있죠. 1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왜냐면 W5승이 W3승 곱하기 W 제곱인데 W3승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 그러니까 이런 변형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W 제곱이 되는 거고. 그럼 W4승은 당연하겠지만 이제 뭐가 되겠죠? 이렇게 해보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W인데 마이너스가 플러스 W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차수 낮춰요. 어떻게 하냐? W 제곱 대신에 누구를 집어넣으면 된다? W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거죠. 일단 집어넣어요, 이렇게. 원리 자체는 그런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w 플러스 1, w 플러스 1 이렇게 없어지면서 2가 나온다. 기억이 맞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차수를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차수를 낮춘 건데 이게 w 함수기 마이너스 1이니까 조금 더 귀찮아졌을 뿐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기본 개념을 충실히 익히면 이것도 이제 보자마자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안 돼도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원래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이제 몇 번 하다 보면은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내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다 유도해내가지고 배운 개념들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과는 아주 상당히 친해졌구나.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이제 수학을 잘하게 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개념과 친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1-오메가,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뭐 오메가 4제곱,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뭐 바뀌면서 쭉 가다가 W 이제 10승이 나왔는데, 느낌적으로는 얘도 이제 규칙이 뭔가 있어야 되겠죠? 아닌가요? 일단 보통 3개씩 규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져가야 되는데, 얘가 일단 0이죠? 1-오메가, 오메가 제곱이 0이니까. 얘가 0이죠. 얘가 요 다음 거를 해보면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1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 된다. 이게 또 다음 거 이렇게. 참 재밌죠? 3개씩 규칙이 보통 있어 주는 게 이제 또 국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조심할 게 몇 개 바꿔봐서 알겠지만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부호가 바뀌어요. 그 다음 게 이제 문제죠. 누가 문제죠? W 6승부터. W 6승, 마이너스 W 7승, 뭐 이렇게 가는 것들. 9까지 가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가면 얘는 뭐로 바뀌는 거야?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 되겠고. W 6승이 1이잖아. 마이너스 W예요. W 제곱이에요. 그래서 얘도 또 뭐가 되는 거야? 0인 거죠. 그러니까 다 0이에요. 0, 0, 0이니까 누구만 남냐? 9하고 10만 남는 거죠. 결론은 W 9승 더하기 W 10만 하면 되겠고, 이건 마이너스 1에 몇 승이 되는 거야? 3승이 되겠죠? 왜냐면 W 3승이 3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승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W가 되는 거죠. 그랬더니 답이 아니네요. 니은이 틀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니은에서는 W라고 했잖아. W가 안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쟤는 아니었다가 답이 되는 거죠. 됐죠? 니은 틀렸죠? W라고 했기 때문에. 디귿은 이제 뭐라고 했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켤레복소수. 오메가 켤레복소수가 몇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일단은 바꿔야 되겠죠. 오메가 제곱을 일단 떨궈요. 그죠? 오메가 제곱이 무엇이죠? 오메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이 대신에 오메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오메가, 얘네 둘이 이제 근과 근에 쓸 수가 있겠죠. 차수를 떨군 다음에 오메가랑 오메가 반을 더하면 몇이다? 1이죠? 그러니까 1 빼기 1이니까 결론은 0이었다. 디귿도 틀렸다. 그렇죠? 뭐 아주 쉽진 않죠? 뭐 이런 문제들이 별로 여러분 좋아하지 않는 문제들인데, 나오면 항상 물어보는 문제들입니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마이너스 1 더하기 오메가 1분의 빼기 분의 오메가 제곱인데, 그건 간단해요. 바꾸면 되거든요. 오메가 제곱을 뭐로만 바꾸면 되죠? 오메가 제곱을 뭐로 바꾸면 되죠? 오메가 마이너스? 끝이에요. 이거 다 똑같이 나오거든요. 똑같잖아, 분모 문제. 1 더하기 1이니까 몇이죠? 2가 되겠죠. 리을이 맞아요. 답은 기억 리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쉽지는 않겠지만 뭐 차근차근 풀면서 또 이렇게 선생님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저 처음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풀어낼 수 있어요. 오늘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풀어내는 건 반칙 아닙니까? 그죠? 원래 수학이 반칙이 많아요. 고등학교 때 보면 배운 적이 없는데 막 나와요. 막 응용해서 막 나와. 고등학교 때는 그냥
막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 점수가 아주 재밌잖아요. 평균이 맨날 재밌고. 그죠? 자, 이 오메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이거의 한근이 오메가라고 했죠. 이거는 여기다가 양면에 뭐 곱하면 되죠? 이거 한근이 오메가니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고 오메가 세제곱은 뭐가 된다? 1이 된다. 왜냐면은 여기 양면에다가 x-를 곱하면 여기 양면에 x-를 곱하면 x 세제곱은 1이 되기 때문에 오메가 세제곱도 1이 있는 거죠. 보자마자 눈치 까야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좀 쉽지 않냐? 네. 근데 이것도 차수만 낮추면 되니까. 하지만 과연 그게 맞았을까요? 맞았지 않았을까요? 차수 낮추는 문제가 그래도 가장 만만해요. 나름대로 문제 풀다 보면. 아닌가? 차수 낮추는 문제가 또 명확하게 또 이제 갈 방향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 5오메가 제곱이 되겠고요. 얘는 4가 되겠죠? 얘는 3오메가가 되겠고, 얘는 2오메가 제곱이 되겠고, 얘는 1이 되겠죠, 일단은. 그죠? 정리를 하면 7오메가 제곱 더하기 3오메가 플러스 5가 되겠고, 차수 낮추면 되죠, 이제. 오메가 제곱 대신에 뭐 집어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돼요. 이러면 다 됩니다.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3하고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4오메가고 마이너스 7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이거예요. A는 마이너스 4, B는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거죠. 더하면 마이너스. 전형적인 차수 낮추는 문제죠. 전형적인 나한테 배웠다면 맞아야 된다. 전형적인 차수 낮춰서 풀면은 무조건 풀리게 돼 있다. 저는 유형의 문제들. 그래서 요게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둬야 돼요. 여기 써있진 않지만 안 써있죠 사실은? 네. 하지만 요 두 개의 역할이 뭔지는 내가 분명히 알려줬다. 여기서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꼭 알아서 쓰시면 되겠고요. 9-4번 문제가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아까 방금 봤죠? 9-2번에서 뭔가 봤던 느낌이죠? 그래서 결론은 여기서 이제 이거의 한 허근이 w 오메가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여기고 오메가 세제곱은 뭐다? 마이너스 1이다. 이게 나오는 거죠. 이게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알 수 있는 게 뭐다?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더하면 1이고 오메가랑 오메가랑 바를 곱하면 1이다. 이거까지가 이제 한 세트가 되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분수식을 또 푸는 거죠. 슬프지만 켤레복소수 전체네. 전체의 켤레복소수네요. 그죠? 켤레복소수 성질도 쓰라는 얘기인가요? 다 쓰라는 얘기죠. 결론은 켤레복소수 성질도 써라. 날로 먹지 말아라.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잘 쓰시면 되죠 뭐. 그래서 이제 켤레복수 이게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각각의 켤레복수가 될 텐데 1은 켤레복수 해봤자 1이잖아요. 허수 쪽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저거를 정리를 해보면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되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1은 켤레복수 해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각각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결론은 전체가 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가볍게 이제 뭐 하면 되죠? 이제 전개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 쓰라는 얘기죠, 결론은. 그래서 켤레복수 나오면 얘 쓰는 거예요, 거의 한 99.9%의 확률로.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그 문제 유형이 갈라지는지 대충 느낌이 오죠? 자, 그래서 이렇게 W 켤레복수 더하기 W 더하기 W 바 더하기 1분의 위에는 9W 바에다가 3의 W 바 더한 거에다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깔끔하게. 얘가 1, 다 1이에요. 1, 1, 1, 9, 3, 1, 3분의 13이 나오겠네요. 답은 조금 이쁘게 나오지 않았네요. 내가 낸 게 아니니까 나한테 그런 거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차 방정식이 끝났습니다. 아쉽지만 고차 방정식. 그래서 3차랑 4차까지 나눴고 실제 4차는 나오면 그냥 인수분해 문제예요.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해서. 그러면 인수분해 문제는 좀 쉽잖아. 그러니까 우리 느낌상 3차가 더 많이 나오고 4차가 더 많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가끔 4차를 내면
상방방정식을 많이 내더라고요. 그럼 제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중 4차 중에서. 그래서 거의 이게 정해져 있고 보통 3차를 많이 내요. 출제할 때. 그러면 응용하기도 좋잖아요. 4차는 딱 정해져 있잖아, 사실. 뭐, 4차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4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틀렸다. 그럼 이제 틀어지는 거예요. 아, 나머지 다 맞았는데 나오다 틀렸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고 3차는 어렵게 되면 다 같이 틀릴 수도 있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립 2차 방정식에 대한 개념을 조금 설명을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연립 방정식을 언제 처음 배우냐라고 한다면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죠.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막 뭐가 나오는데 그 연립 방정식의 결론은 뭐를 찾는 거였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방정식을 푸는데 애들한테 물어보면 야, 그게 뭘 찾은 건데?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 진짜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가감법 쓰고 막 대입법 쓰고 풀었잖아. 그게 뭘 찾은 건데? 찾는 것만 배웠지 뭘 찾는지도 모르고 배우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이제 가르쳤을 때 상당히 많았어요. 그게 뭘 찾은 건데 그분 이제 다 여러분 대답이 나와 있죠. 연립방정식은 결론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잠깐 복습을 통해서 여기 연립의 방정식 나오나? 나오죠. 네. 2x 플러스 5는 y는 5고 지금 연립의 방정식이 나오는데 얘도 참 재미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잠깐 복습을 해보면 야 이건 뭐 중학교 복습입니다. 중학교 복습. 그죠? 너무 좋죠? 이런 문제만 나오면 다 100점이겠죠? 하지만 문제는 여러분만 100점이 아니라 모두가 100점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서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구한다는 거는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좀 뒤에서 배우겠지만 2x 플러스 y는 5라는 이 방정식은 해가 무수히 많아요. 해가 무수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x가 0이야. 그럼 y는 뭐가 되는 거죠? 5가 되는 거죠. 네. x가 뭐 1이야. 그럼 y는 몇이 되는 거죠? 3이 되는 거죠. 사실 x, y가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더 많이 있겠죠. 정수인 것만 지금 성립하는 걸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해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보통 좌표로 찍으면 그게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얘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럼 얘는 당연히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죠. 얘도 해가 무수히 많이 나와. 그럼 연립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얘도 해가 무수히 많고 얘도 해가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서 동시에 만족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자면 약간 우리가 또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를 좀 보자면 얘 해를 그리다 보면 어떤 직선이 나올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직선이 나올 겁니다. 이게 다 해를 뭐로 찍은 거야? 해를 다 좌표로 찍은 거예요. 해가 무수히 많은 거니까. 얘도 이제 좌표를 찍으면 찍혀요. 어떻게 찍힌다? 다른 애로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찍힌 거예요. 이 해를 다 그린 거예요. 그때 누굴 구한 거냐? 이 교점을 구한 게 연립방정식이에요. 왜냐? 동시에 만족하는 해잖아, 저게. 교점이. 왜냐면 여기 위에도 있고 여기 위에도 있으니까. 결론은 연립방정식은 이 두 방정식의 무슨 해를 구한 거다? 공통된 해를 구한 것이다. 구한 것이다. 그게 연립방정식인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래프로 보자면 뭐를 구한 거다? 교점을 구한 거죠. 이게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방정식과 그래프가 연결이 돼야 돼요. 이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애들이에요. 그냥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죽을 때까지. 이혼도 못해요. 얘는 이제 가야 되는데 대부분 애들이 여기 개념과 여기 개념이 연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이런 그래프가 직선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2차 함수도 배우고 막 여러 가지 함수도 배울 거잖아. 그러면 여러 가지 함수들의 교점을 찾으라 그러면 우리는 다 뭐를 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연립방정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점을 찾으라면. 근데 여기가 1차식이 아니라 2차 함수만 돼도 이게 몇 차식이 되죠? 2차식이 되잖아. 그럼 연립 1차 방정식이 안 나온다는 거죠. 방정식의 차수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연립 1차 방정식에선 이게 미지수가 2개짜리죠? 네. 몇 개짜리도 있었죠? 3개짜리도 있을 수가 있겠죠. 3개짜리도 있을 수가 있죠.
그때 이 미지수를 다 소거를 시켰을 때, 자, 2개짜리는 소거하는 거잖아. 소거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2가지가 있죠, 여러분들이. 가감법과 대입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수단인 것 뿐이야. 목적은 뭐냐? 미지수 날려. 이게 목적인 거야. 그걸 위해서 가감법을 쓸 수도 있는 거고, 대입법을 쓸 수도 있는 거죠. 그죠? 하여튼 간에, 이제 나중에 봤고요. 나한테 열심히 찾아가는데. 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미지 소거할 때 제일 먼저 x를 소거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했죠? 여기다가 2를 곱해가지고 뭐 빼도 됐고, 아니면 우리가 대입법을 쓰기 위해서는 x는 이렇게 풀어주죠. x를 풀어준 다음에 뭐 3y 마이너스 1 한 다음에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해가지고 없앨 수도 있었죠. 이게 이제 가감법과 대입법입니다. 결론은 가감법과 대입법의 결론은 뭐냐? 미지수를 소거시켜서 미지수자를 줄여라. 그게 연립방정식을 푸는 원리예요.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나오면 보면 알겠지만 가감법을 못 써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썼다고 쳐? 빼면 안 없어져요. 이게 결론은 한 식이 2차식이 되면 이게 미지수가 소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연립 2차 방정식으로 가면 가감법은 거의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둘 다 1차식이니까 뭐 더하고 빼가지고 이렇게 없애면 되는데 이게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가감법은 우리가 정말 많이 썼잖아. 가감법 진짜 많이 썼잖아, 우리가. 근데 이제 가감법과 좀 이별을 조금 해야 될 시간이 이제 오는 거죠. 이제 그때 이제 애들이 이제, 그러니까 결론은 연립방정식을 푸는 요령은 다 똑같아요. 미지수를 점점점 소거시켜라는 게 기본적인 원리인데, 이제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애들이 있죠. 가끔 이제 선생님 이건 2차식이고요. 이건 1차식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연립 1.5차 방정식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 그럴 수 있잖아. 아니 뭐 있잖아. 왜냐면 얘 2차고 얘 1차니까. 그럼 중간이니까 1.5차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는데 결론은 차수는 언제 나타내냐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미지 소거했어. y 대신에 1-2 x 이렇게 집어넣었어. 여기 들어가죠. 요 미지수가 한 개만 남았을 때 그때의 방정식의 차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몇 차가 되겠냐? 2차죠. 그러면 얘는 연립 2차 방정식. 이 마지막에 문자 하나 남았을 때에 이 방정식의 차수가 2차이기 때문에 연립 2차 방정식인 거예요. 이때를 보는 게 아니라. 얘는 마지막에 나왔을 때 남는 게 뭐죠? 하나 초과시키면 1차 방정식이잖아. 그래서 연립 1차 방정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문자가 한 개 남았을 때의 차수를 보고서 그 연립 방정식의 차수를 결정한다는 거죠. 이 두 개를 합쳐서 뭐 평균 내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결론적으로.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뭐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은 뭐 가감법, 대입법 다 써도 좋아요. 하지만 연립 2차 방정식이 되면 이제 가감법과는 이별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게 우리의 이제 슬픈 현실이죠.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가볍게 연립 2차 방정식은 총 3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원래 더 있는데 뭐 3가지만 배우면 돼요. 한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교육과정상 3개만 나오니까 나머지 2개는 이제 가볍게 버려버리고요. 그래서 연립 2차 방정식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치도록 많이 쓸만한 연립 2차 방정식 중에 하나는 첫 번째 1차식과 2차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2차 방정식입니다. 방금 내가 썼던 이런 거죠.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미친 듯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에 대한 예제가 어디에 있냐라고 한다면 267페이지 이그젠플에 있는 거죠.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1번. 얘가 거의 내가 볼 땐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생각 정도로. x 빼기 y는 2가 되겠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이 되는데 얘는 당연히 가감법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어주죠. 이렇게 x는 뭐 예를 들어 어떻게 된 거야? y 플러스 2다 라고 하면 그냥 대입하는 거예요. x 대신에 y 플러스 2 대입하는 거죠. 선생님 저는 y 없애고 싶은데요. 그럼 y에서 보내주세요. 알아서 하세요. 뭐 자기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이제 y 플러스 2의 제곱 y 제곱 마이너스 10은 0. 이제 2차 방정식 풀면 돼요.
그러면 y제곱이니까 2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은 0이 되겠죠. 2로 약분하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y 플러스 3 y 마이너스 0이니까 y 값은 뭐가 나오는 거죠? 마3이나 y는 1이 나오는 거죠. 그때 x 값은 y가 마3이면 x는 몇이 되는 거죠? y이 되는 거고 x가 1이면 y가 1이면 x는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 이게 이제 해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답이에요. 그래서 1차식, 2차식 나오는 케이스는 1차식에서 대입법을 쓰기 위해서 x나 y로 풀어준 다음에 대입해가지고 미지수를 소구하면 된다 안 된다? 되겠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2차 방정식을 푸니까 그래서 연립 2차 방정식이구나 라고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2차식, 2차식 나오는 것까지 하면 이제 오늘 여기까지 개념 설명을 할 건데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금 더 깊숙하게 재미없는 것들을 몇 개 하면 돼요. 뭐 대칭형, 뭐 공통근, 뭐 부정방정식, 뭐 기타 등등이 있는데 별로 배우고 싶은 마음이 안 들 수도 있겠지만 1차식, 2차식이 있으면 또 누가 있을까요? 느낌상 2차식, 2차식이 있겠죠. 상당히 귀찮지만 두 번째가 2차식, 2차식이다. 얘도 이제 간간히 나온다. 많이 나오진 않지만 얘는 딱 정해져 있는 게 한 놈이 무조건 인수분해가 돼요. 근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잘 못 풀어요. 저기는 그러니까 방정식이 사실 우리가 잘 풀지를 못해요. 우리가 이제 아직 사람이 한계가 있어서 잘 안 되는데 뭐 슬프지만 내가 고차 방정식 풀 때 알려줬잖아. 인수분해 안 되면 저 멀리 간다고?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람이 방정식 잘 못 풀어. 풀리지가 않아요, 잘. 그래서 이렇게 2차식, 2차식 이렇게 나오면 한쪽이 무조건 인수분해가 돼요. 이쪽이나 이쪽이 이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얘가 인수분해가 되죠. 2x, x,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서 y가 되겠죠,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 2x 마이너스 y랑 x 플러스 y는 0이다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대입법을 쓸 때 슬프지만 얘가 0이거나 0이잖아. 두 개로 나눠야 돼. 좀 짜증나죠. 왜냐면 이게 인수분해가 돼 있잖아. 그 결론은 뭐냐? 2x 마이너스 y가 0 또는 x 플러스 y가 0인 게 나오는 거죠. 네. 결론은 여기서 쓸 수 있는 게 대입법을 두 개를 쓸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여기서 근이 두 개 나왔잖아. 여기 몇 개까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4개까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20개를 넣었어요. 4개까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좀 귀찮죠? 이렇게 고등학교 수학은요,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거예요. 중학교 때 연산은 이제 아주 재밌었다. 여러분 중학교 때 연산이 복잡해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때에 비하면 상당히 귀여운 애들이 많아요, 사실. 그죠? 안 그래도 개념도 어려워서 시간도 없는데 계산도 복잡하니까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근데 시간은 또 짧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연습이 필요하겠습니까? 뭐 내가 굳이 말로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중학교 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애들이 많이 하죠. 이렇게. 수학을 보면서 이러면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슬픈 이야기는 이 고1 때에 배우는 양이 고2가 되면 더 늘어나요. 그게 이제 슬픈 거죠. 그게 슬픈 거죠. 분명 고1 때도 애들이 막 정신을 못 차리는데 중학교 때부터 왜 이렇게 할 게 많아요? 미칠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고1가 됐는데 1.5배 이상이 더 늘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멘붕 상태에 빠지면서 이제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고등학교는 거의 수학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수밖에 없어요. 정말 슬픈데. 그래서 수학의 비율이 압도적이고 결론은 대학교를 잘 가려면 수학을 잘하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양은 또 거마무시하게 많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애들이 거의 이제 수학을 던지죠. 왜냐? 거의 반절을 차지하니까 수학을 던지면 마음이 되게 편안해집니다. 그렇다고 내가 지금까지 던졌던 애들 중에서 뭐 나머지 과목을 정말 열심히 했냐?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수학을 던진다고 해서 뭐 그 나머지 시간에 다른 과목을 미친듯이 열심히 하냐? 또 사람이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보니까. 던지면 조금 더 놀아요. 그냥 그럴 뿐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던질 만한 이유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안 하게 되면 이제 중간에 이게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이게 고1 단원이잖아. 자, 여러분들이 딱 한 달 정도만 열심히 놀고 딱 수학 수업을 듣잖아요. 아무것도 못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이제 수학과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결론은 그 내가 봤을 때는 교육과정대로 공부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수학 다 망해요.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반복을 겁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되게 기계처럼 맨날 공부만 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하고 이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특히 중간에 뭐 수행평가 같은 거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 쉽지가 않아요. 그게. 왜냐면 수학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수학 외게 할 게 겁나게 많아요. 뭐 외국 국제고 가면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냥 고등학교 때 딱 선행 하나도 안 하고 하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내가 봤을 때 거의 공부만 해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상위권에 있는 애들은 어쩔 수 없이 정말 미안한데 뭐 교육부에서 맨날 이렇게 거짓말 치지만 뭐 현행만 해도 충분히 한다고 거짓말 치지만 불가능해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사심을 내가 수학생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하는 양들을 보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때 시간이 많잖아요. 그때 시키는 겁니다. 대부분 학원들이. 고등학교 때 바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겁나게 선행을 시키게 돼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y는 2x랑 y는 마이너스 x 두 개로 나눠요. 상상만 해도 짜증이 나죠? 그래서 딱 대입하는 거죠. 내 쌍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y는 2x를 대입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냐? x제곱, 여기 2x니까 2x제곱, 여기는 2x제곱이니까 4x제곱은 10이니까 7x, x제곱은 1이에요. x가 1도 나오고 x가 마이너스 1도 나오죠. x가 1이면 y는 몇이다? 2가 나오는 거예요.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몇이다? 마이너스 2가 나오고 또 여기서 또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마이너스 보내가지고 이제 x제곱 여기 마이너스 x제곱 되죠? 플러스 x제곱은 7이니까 없어져서 x는 제곱은 7. 그래서 x가 뿔마 7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x가 루트 7로 나오고 x가 마이너스 루트 7로 나오는데 근데 y는 루트 7에다가 부호만 바꿔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총 4쌍이 나와요. 대입하면 성립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죠. 이렇게 이제 4쌍이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뭐 이것만 할 건데 1차식, 2차식과 2차식, 2차식인데 2차식, 2차식 무조건 인수분해가 된다. 안 되면 풀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되겠고 다음 시간에는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을 풀 거고 뭐 여러분들이 일단은 뭐 부정방정식까지 쭉 있으니까 좀 지겨우니까 저 뒤에서 272페이지 가면 272페이지 갔을 때 예제들 몇 개만 풀어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뭐 1-1번과 2번? 뭐 이런 거 하나 좀 풀어보시고 놀면 되겠어요. 그리고 뭐 인수분해 되지 않은 연립 2차 방정식도 바이블 플러스에 있는데 여기 보면 있어요. 그 인수분해 되지 않은 연립 2차 방정식 이게 4번과 5번인데 안 나와요. 교육과정에서. 그래서 안 해주긴 할 건데 뭐 심심하시면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그 위에 미지수 몇 개짜리가 있죠? 3개짜리 연립 2차 방정식 있죠? 이것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필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